노후 불안의 진짜 원인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원고 예상 재생 시간 약 1013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무슨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괜찮을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나중에 아프면 누가 챙겨주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한숨이 나오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마음을 위한 겁니다. 노후 불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돈이에요.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기억, 아끼고 또 아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했던 시간들, 그 기억이 있으니까 노후에도 제일 먼저 돈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퇴직하고 나서 매달 통장을 보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눈에 띄기 시작해요. 국민연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병원 한번 다녀오면 그게 꽤 나가고 물가는 오르는데 씀씀이는 줄이기 어렵고 명절에 자식들 왔다 가면 또 뭔가를 쥐어보내고 싶고 손주 용돈도 줘야 할 것 같고 어디서 들어보셨죠? 노후에는 최소 얼마가 있어야 한다. 는 얘기. 그 숫자 들을 때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우리 집엔 그게 없는데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돈 걱정.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노후 불안의 진짜 원인은 사실 돈만이 아닐 수 있어요. 돈은 입구예요. 불안의 진짜 문은 그 안쪽에 있거든요. 생각해보면요. 예전엔 뭔가 문제가 생겨도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동료가 있었고 아이들 키울 때는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댔고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남편 혹은 아내와 둘이 있긴 한데 서로 같은 불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말을 못 꺼낼 때가 있어요. 괜히 걱정시키면 어떡하나, 내가 약해 보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거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불안 자체보다. 그 불안을 혼자 짊어지는 느낌이 65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순자 씨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큰아이는 서울, 작은아이는 부산. 자주 못 오지만 그래도 사이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뭔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크게 아픈 건 아닌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 순간부터 순자 씨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아프면 당원비는 얼마나 들지? 내가 남편을 돌봐야 하면 나는 누가 돌봐주지?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게 바로 불안의 첫 번째 진짜 원인이에요.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직장 다닐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정해져 있었어요. 출근하고 회의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빡빡했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뭐 하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건가?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계단 오르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병원 가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작은 것들에서 아, 나 이제 나이 들었구나를 느끼면 그게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느낌. 그게 불안을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우리는 살면서 항상 어떤 역할을 해왔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직장에서 팀장, 부장, 동네에서 아무개 씨 남편, 아무개 씨 부인. 그 역할들이 사실 나를 지탱해줬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퇴직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한가해졌다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꽤 크게 흔들리는 일이에요.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이지?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이 질문에 선뜻 답이 안 나올 때 그 빈자리에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누고 있어요. 노후의 돈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음 이야기, 관계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필요한 영상이 생겼을 때 딱 찾아오실 수 있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거창한 방법 말고요. 당장 내일부터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으로요. 첫 번째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불안은 모르는 것에서 커져요. 막연하게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집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딱 그것만 종이에 써보세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노트 한 장이면 충분해요. 들어오는 것, 연금, 이자, 기타 수입, 나가는 거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기타. 이 두 줄만 써놔도요. 막연한 불안이 조금 구체적인 현실이 돼요. 현실이 되면 대처를 할 수 있어요. 막연하면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불안이 조금 줄어들어요. 두 번째. 관계를 한 군데라도 열어두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짊어지는 느낌이 불안을 키운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지금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꼭 자식일 필요 없어요.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모임에서 만난 분일 수도 있고 종교 공동체 안에서 편한 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요즘 나 좀 불안하더라. 이 한마디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듣는 사람이 해결책을 줘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요.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그 관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독지관이든 취미 모임이든 작은 봉사활동이든 거창한 목표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게 관계 자산이에요. 돈보다 더 든든한 세 번째. 하루에 딱 하나. 내가 결정하는 것을 만드세요. 아까 통제감 이야기 드렸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다는 느낌. 그게 불안을 막아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을지를 내가 정하는 것. 오늘 어디를 한 바퀴 걸어볼지 내가 정하는 것. 오늘 읽고 싶은 책 한 페이지를 내가 고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요. 나는 지금도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느낌이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그 막연한 불안을 조금씩 밀어내줘요. 딱 하나예요. 매일 딱 하나.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결정한 것이면 돼요. 오늘 이 영상 여기까지 함께 보셨다면요. 아마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랬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마음.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노후를 두려워하는 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그리고 있잖아요. 완벽한 노후는 없어요. 돈도 완벽할 수 없고 건강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은 아직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한 번에 다 꺼내실 필요 없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흐름을 종이에 한 줄 써보거나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거나 저녁 산책 코스를 오늘은 내가 골라보거나 그 작은 한 걸음이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노후의 관계가 건강을 결정한다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외로움이 혈압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늘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 뼘만 더 가벼우셨으면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